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허선비의 약초서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명원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허성원 한약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고 또 저희랑 한약을 먹고 있기도 한 어린이 한약, 성장기 한약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떨 때 우리 아이 한약을 생각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한약을 먹일지 고민 중이신 어머니, 아버님들께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한약 언제 먹어야 할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굳이 먹이실 필요 없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균형이 맞지 않다면 아이에게 한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잘 먹고 입이 짧지 않고 편식하지 않고 먹고 배 아프거나 가스 차지 않는지, 잘 자고 뒤척이지 않고 자면서 땀 많이 흘리거나 꿈을 많이 꾸진 않는지, 잘 배설하고 소변, 대변에 이상은 없는지, 이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제 사례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잘 먹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음식의 면에서 그리고 소화의 면에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건데요. 잘 먹지 못한다는 것, 잘 먹고가 안 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상황들입니다. 아이가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이런 경우 아이가 본인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어린이들의 식욕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막상 먹어도 많이 먹지를 않습니다. 입이 짧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일단 잘 먹기는 했는데 먹고 나면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는지 배가 볼록하거나 빵빵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뭔가를 먹고 나면 배가 잘 아프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음식과 관련 없이 정말 수시로 꾀병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런 이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약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비위가 여기서 더 많이 약한 아이들은 구역질이나 구토를 잘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먹기는 하는데 뭔가 편식이 굉장히 심한 아이들입니다. 단 것만 찾는다든지, 밥은 잘 먹는데 고기 같은 건 조금만 즐기면 잘 씹지 않고 뱉는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사례들이 잘 먹고 라는 항목이 잘 되지 않는 상황으로서 한약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은 한약을 먹어도 정말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 자고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자고 있나요? 표면적으로 잘 자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예시로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어야 정말로 잘 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자는데 계속 뒤척이거나, 보통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열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형제 자매들과 비교해봐도 유독 더워하거나 계속 이불을 걷어찬다든지, 또는 옷이 젖을 정도로, 또 베개가 젖을 정도로 땀이 굉장히 많이 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일반적인 아이들의 열 많은 정도보다 훨씬 더 열이 많은 아이들일 수 있으니 이것은 어떤 과잉하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조절해주는 한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이갈이를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끔 자다가 이가는 정도라면 괜찮겠지만 정말 자주 그러는 아이들, 그리고 이게 아이의 성향상 약간 예민하거나 섬세한 아이들의 성향과 맞물려서 이갈이를 정말 자주 하는 아이들은 자면서도 뭔가 긴장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숙면을 잘 못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자주 있다면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숙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낮밤 온도차가 큰 계절이라면 더 영향을 많이 받겠죠.
마찬가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악몽 꾸는 아이들, 혼자서 잘 무서워서 못 자는 아이들, 이런 경우도 심하다면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심한 경우는 우리가 야경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악몽을 꾸다가 그냥 아니면 자다가 깨서 막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잘 살펴보시고 한약 치료를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잠자는 부분은 아이들의 성장과도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표면적으로 잘 자는 것 같아도 잘 관찰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예시들이 많이 관찰이 된다라고 하면 한약 치료와 상담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매일 변을 거르지 않고 또 변을 볼 때 바나나 변처럼 아주 깨끗하고 예쁜 변을 본다면 정말 행복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토분상이라고 하죠. 토끼똥처럼 동글동글하고 건조한 변을 본다거나 또는 변을 거르는 날이 많거나 변을 볼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기를 힘들어하는 경우, 반대로 변이 너무 묽거나 자주 설사하는 아이들, 뭔가를 먹으면 배탈이 잘 나거나 식사하다가 또는 식사하고 나서 금방 변을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장 기능이 약하거나 위에서 말했던 잘 먹고와 연동이 되어서 소화기계 전체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도 한약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소변 부분입니다. 소변의 이상은 보통 아이가 너무 소변을 자주 마려워하거나 밤에 깨서 소변을 보러 간다거나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 잠에서 소변 실수를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입니다. 또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딘가 이동만 하면 소변을 굉장히 자주 가고 싶어 하거나 약간 신경 쓰는 상황들, 유치원에서라든지 학교만 가면이라든지 학교 가기 전이라든지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평소에는 정상적이다가 갑자기 빈뇨가 되는, 소변을 굉장히 자주 보는 현상들, 즉 신경성의 빈뇨라고 봐야겠죠. 이런 경우들도 한약으로 잘 치료가 됩니다. 실제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잘 살펴보시고 잠깐의 불편이라면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면 한약 치료를 고려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아이 한약, 어린이 보약을 어떤 기준으로 먹여야 될지에 대한 큰 틀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 허약해서, 조금 아픈 것 같아서, 약한 것 같아서 한약을 먹일까, 보약을 먹일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시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3잘의 법칙,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한약을 지으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3가지에 대해서 잘 파악해주고 이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곳에서 한약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이 상담을 오시면 위에 말씀드린 3잘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아이에 대해서 파악해서 세밀하게 한약을 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 건강에 대해서, 한약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주시거나 여기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한약 어떤 기준으로 먹이고 또 어떻게 좋은 한약을 먹일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3잘의 법칙을 기억하셔서 평소에도 우리 아이들 유심히 관찰을 잘 해주시고 이 중에 하나라도 불균형이 관찰될 경우는 한약 복용을 고민해 주시고 또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